안녕하십니까, 느린 사업가입니다. 요즘 딥테크 패키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요즘 창업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창업 도약 패키지까지 해서 딥테크 분야를 언급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기술 창업, 딥테크는 단순히 예쁜 브랜드나 잘 짜여진 마케팅 플로우가 아니라 기술 자체로 세상을 바꾸는 창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지원 사업 규모도 커지고 경쟁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일반인들이 나도 지원 한번 해볼까 라고 들어왔다가 현실 앞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도 딥테크 분야를 이제 지원해야겠다고 요청하신 분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그분들 대부분은 거절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딥테크 분야는 단순히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딥테크라고 하면 5가지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 AI, 그리고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로봇,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AI는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그리고 관리 보안, 플랫폼 같은 데이터 솔루션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하드웨어까지 통칭하게 됩니다. 바이오 헬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그리고 고령 친화, 재활 시스템, 모바일,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개인 건강 관리 시스템까지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세포 치료제나 감염병 백신, 그 외에 바이오 의약품을 통칭하게 됩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 차 기술이나 도심 항공 기술이라는 UAM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나 무인 배송, 자율주행 화물 운송까지 포함됩니다. 로봇은 지능형 물류나 이제 배송 로봇 또는 푸드테크도 되고, 행동 보조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돌봄 로봇이나 환자 지능형 가정용 로봇, 3D 센싱 기술까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은 수소, 바이오 연료 등의 청정 연료를 생산하거나 저장 이송을 하는 거랑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소,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서비스를 통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역만 제시를 해드려도 일반적인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한 지 1년 만에 기업 가치를 35억 평가받았습니다. 이분은 20년간 대학에서 해양생물만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모니아라는 물벼룩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이거를 상용화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벼룩의 생태학적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위적인 불리미 현상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200평 규모에서 연간 1000톤을 생산하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냉동, 건조, 보관 기술까지 포함한 완벽한 기술을 실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은 일반인들이 몇 달이나 몇 년 공부했다고 해서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알데비라는 카이스트 신소재 공학과 출신의 대표와 교수와 공동 작업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 인체 물성을 모방한 생체 고분자 소재 기술을 합성하여서 현실감 있는 수술 시뮬레이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 로보틱스라고 카이스트에서 AI 기술 기반의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긴 운용 시간이랑 빠른 속도, 그리고 험지 보행 기능을 구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딥테크 기업의 이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열정만으로 사실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이렇게 AI를 들어갔다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착각하시는 게 챗GPT와 뭔가 결합을 해서 자신만의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구독자를 5,000명, 10,000명 이상 모집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술 인정받는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백데이터는 될 수 있겠지만 이 자체로 이제 기술 창업이라고 봤을 때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시를 든 것만 봐도 저도 사실 설명하면서 쉽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기업인지를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적인 완성도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키워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거를 성장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이 정보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한 것이지, 이것을 염두하고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딥테크 분야에 도전을 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전문성과 경험, 사실은 경력으로 가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전문성과 경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검증된 기술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특허나 인증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시장성을 검증해봤냐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매출이나 시장의 반응을 입증했냐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었을 때만 여러분들이 이런 딥테크라는 약간 상향된 이제 수준의 지원 사업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딥테크를 제외하고 예창패나 초창패, 창업패 이런 것을 지원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 외에 어떤 그 특허나 인증 같은 것들이 있는 건지 없는지, 또는 아이디어를 검증해 본 적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없으면 예비 창업으로 바로 도전을 하면 되고, 예비 창업 패키지나 예비 상태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도전을 하면 되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 매출이나 뭐 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초기 사업자로서 초창태나 창중대나 이런 것들을 도전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의 수준에서는 예비 상태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다는 말은 가장 쉽다는 것과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와 이런 난이도를 조율할 수 있는 시장 그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조건 그 사업자가 있는 상태로 도전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매출이라는 그 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표나 특허를 출원을 해야 되고, MVP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좋고,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제안이나 어떤 소개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 의향서나 투자를 받았다는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력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창업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챗GPT가 대중화되면서 단순히 사업 계획서로 승부한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검증해야 되고, 구조를 설계하고 전략적인 선택까지,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의 핵심 구조를 만드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여러분들 최근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셨던 분들, 또는 합격해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신 분들, 또는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인사드릴 테니 꼭 이 채널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린 사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